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화면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룰 과제는 주로 세 가지인데, 컴퓨터 상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인터넷 사용,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상식에서는요, 일단 컴퓨터 주요 용어, 그 다음에 내 컴퓨터,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성능이 어떤지 좀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든지 또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든지 주요 고장 사례하고 그 문제 해결 방안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주요 용어에서는 일단 보통 CPU 그럽니다. 그 프로세서라고 하기도 하고 중앙 처리 장치의 약자입니다. Central Processing Unit. 이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은 사람이 이제 심장이라든지 머리, 두뇌라든지 그다음에 손발 모든 기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되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각 파트들이 다 건강하게 움직여야 컴퓨터 작동이 원활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PU입니다. 이 사람의 심장 또는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컴퓨터에서 작동하려고 하는, 컴퓨터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컴퓨터 동작을 일종의 명령처럼 해석도 해주고 처리를 해주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제일 중요한 컴퓨터 부품 중에 하나인데, 이 CPU를 만드는 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인텔사하고 AMD 이 두 회사가 가장 지명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에서 만들어는 제공하는 그런 CPU를 장착한 컴퓨터는 비교적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인데요. CPU가 사람의 심장과 같다 그러면은 기억장치는 사람의 머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장치가 좀 빈약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열어놓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메모리가 딸릴 경우에는 좀 컴퓨터가 늦는다든지 반응이 이제 좀 없다든지 아니면 프로즌된다 그러죠. 어떻게 딱 얼어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성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줄여서 RAM, 이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게 약자인데, 램이라고 하시던지 메모리라고 하시던지 크게 의미를 구분해서 그렇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인데, 메인보드는 말 그대로 이 컴퓨터 안에 이 CPU나 메모리가 다 이 메인보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CPU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라든지 암만 머리가 좋고 심장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 메인보드가 고장 날 경우에는 각 파트가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컴퓨터 값이나 마찬가지예요. 메인보드를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컴퓨터를 사는 게 아예 더 저렴할 겁니다. 거의 컴퓨터 값하고 맞먹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부품이죠. 그래픽 카드는 특히 이제 비디오를 보신다든지 이 컴퓨터가 이 색상, 그래픽 이런 어떤 주로 이제 비디오를 제대로 보려면은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픽 카드가 나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색상도 문제가 생기고 비디오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죠. 특히 그래픽 카드는 사용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특히 비디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의 마모가 좀 심해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스크린 전체가 퍼렇게 바뀐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저장 장치죠. 스토리지 스페이스인데 줄여서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 데이터는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 비디오를 다운받든지 음악을 다운받아서 이 저장을 하게 되죠. 하드드라이브에. 하드드라이브가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저장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 하드웨어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드릴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줄여서 이제 O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를 운영을 하려면은 각 부품들을 작동시키게 서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윈도우스, 그다음에 이제 XP, 뭐 비스타, 최근에 와서 윈도우 7, 윈도우 8, 지금 이제 윈도우 10까지 나와서 작동이 되고 있죠. 이 운영체제가 없으면은 컴퓨터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딱딱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말랑말랑한 걸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냐, 그런 게 아니고 하드웨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실제로 육안으로도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다 그러면은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이 오퍼레이팅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걸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CPU다 또는 메모리다, 다 칩으로 돼가지고 다 만질 수가 있어요. 프린터 같은 거 연결되어 있는 거 다 만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하드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운영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윈도우 7인지 또는 윈도우 8인지 아니면은 좀 오래됐지만 윈도우 XP인지 내 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뭔지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어떤 프로그램 나중에 작동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내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다운을 받는 게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드웨어는 앞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CPU, 중앙처리장치, 그 다음에 메모리,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많은 분들이 그 하드 드라이브 용량, 저장 용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드 드라이브는 용량이 딸리면은 용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물론 메모리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늘리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외장 하드웨어, 하드 드라이브 같은 거를 붙여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사실 하드 드라이브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스크린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은 이 운영체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제 지금 마우스를 지금 저 왼쪽 밑에 그 표시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파일 매니저입니다. 이 파일 매니저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요, 이 컴퓨터라는 게 나오죠. 이 컴퓨터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 프로퍼티, 속성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인지 여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좀 크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내 컴퓨터는 윈도우 8이 깔려져 있다. 그리고 시스템에 보면은 여기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세서를 잘 보시면은 인텔사에서 만든 Core i3 CPU 2.5GHz, 여기 이제 중앙처리장치 CPU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사에서 만든 CPU 기종이 i3라고 하는 건데, 이 프로세서의 속도가 2.5GHz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보통 그 프로세서의 스피드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2GHz 이상 되는 컴퓨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램, 메모리는 4GB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보통 뭐 메모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습니다만은 최소한 3기가나 4기가 이상 되는 컴퓨터를 쓰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왜 많은 것 중에서 이 두 가지만 유독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 시켜가지고 여기서 보여주냐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윈도우 8,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세서, CPU, 중앙처리 장치, 메모리, 요 세 가지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내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종류를 알고 싶으시면은 요 왼쪽 위에 디바이스 매니저를 누르시면은 이 하드웨어 정보가 나옵니다. 내 오디오 이프스는 오디오랑 비디오, 오디오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어댑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내 CD-롬 드라이브는 어떤 기종이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눌러보시면은 이 내 하드웨어 정보, 내 컴퓨터의 하드웨어 부품들이 어떤 부품들을 쓰고 있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C 드라이브, 이게 하드 드라이브예요. 보통 C나 D나 뭐 E나 이게 어떤 컴퓨터에 따라서 표시되는 방법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대개 컴퓨터는 하드 드라이브를 C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C 드라이브를 오픈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파일과 폴더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모든 문서 파일입니다. 파일과 이렇게 하나의 파일들이 담겨져 있는 폴더들을 이제 이 들이 이제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 C에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보시면은 이 하드 드라이브의 용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총 455GB인데 현재 148GB를 써있고 사용을 했고 306GB가 지금 프리하게 남아있다, 이런 걸 표시합니다. 그래서 455GB가 총 이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외장 하드 드라이브 등을 통해서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컴퓨터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간략 이거 말고도 주요 용어를 알려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컴퓨터의 전문가가 되실 것도 아니니까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용어만 아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문서나 어떤 비디오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다운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하나의 작업된 내용을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일은 표기 방법이 앞뒤로 해서 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무슨 이름이 있고 점이 있고 뒤에 또 무슨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 training.txt 이렇게 파일명이 나와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된 것은 전부 다 파일 명칭을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이 점을 사이에 두고 앞에 부분은 이 파일의 고유 이름, 개별 명칭을 얘기를 하는 거고, txt라고 뒤에 나오는 점 뒤에 나오는 용어는 이 공통 명칭입니다. 공동 명칭. 그래서 예를 들어서 txt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의 약자인데, 워드 프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문서는 txt나 또는 doc, 다큐먼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doc 등의 명칭, 공동 명칭이 부여하게 되죠. 흔히들 이 뒤에 부분을 확장자라고 얘기합니다. 확장자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이름을 그냥 파일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파일과 폴더를 구분을 잘 못하세요. 이게 파일 어떤 경우 이게 파일도 같기도 하고 저게 파일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하나하나 개개의 작업한 문서 같은 것들을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폴더는
이 파일 여러 개를 한데 합쳐놓은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죠. 앞에 그 아까 C 드라이브를 보여줬을 때 폴더는 폴더처럼 이렇게 그 마크가 있어요. 그 아이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좀 더 자세한 방법은 앞으로 이제 문서를 만들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내 컴퓨터 알기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이제 알아두시게. 흔히들 이제 마우스들을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활용을 잘 하세요. 마우스에 서투르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컴퓨터가 서투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우스는 복잡한 마우스부터 그 단순한 마우스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우스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그 마우스가 사용을 하게 되죠. 왼쪽은 한 번 누르면 일반적으로 그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하게 되죠. 두 번을 누르면 더블 클릭. 이 더블 클릭은 일반 클릭하고 달라가지고 두 번을 빨리, 한 번 천천히 한 번씩 두 번을 누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번을 이어서 누르게 되죠. 이걸 더블 클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은 보통 한 번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메뉴에서 그 해당되는 그 메뉴를 선정을 해가지고 왼쪽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거나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 아이콘을 찾는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파일 매니저에 들어가 가지고 내 컴퓨터의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대가지고 속성 프로퍼티를 오픈해서 컴퓨터 윈도우 8이 깔려있고 CPU가 어떻고 메모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메뉴를 보고 왼쪽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속성을 프로퍼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중앙처리 장치, 기억 장치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드디스크 정보도 받습니다. C 드라이브를 C 드라이브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해서 속성을 연 다음에 왼쪽으로 클릭을 하면서 속성을 클릭을 하면서 총 용량이 나오고 사용된 용량, 그 다음에 미사용 용량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죠. 이 파일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폴더나 파일을 다 같이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요런 거는 실제로 이 엑셀이나 워드를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파일 작업하고 저장하면서 어떤 폴더에 저장하는지를 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폴더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 폴더 표기 방법을 잘 보세요. 이 문서를 만들었으면 아까는 컴퓨터 트레이닝.txt라는 게 이게 파일명이죠. 이 파일이 C 드라이브에 브라이언 킴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폴더 표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파일명이 파일이 컴퓨터 트레이닝.txt 파일이 브라이언 킴 폴더 안에 C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엑셀이나 워드를 작업을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상 설명을 드리면은, 이 복사라고 되어 있죠. 복사는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메뉴를 선택하려면 오른쪽 마우스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복사를 하고 싶을 때 거기 그 부분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복사, 영어로는 카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사를 해서 어디다 붙여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통해서 복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C를 같이 눌러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는 오른쪽 마우스를 통해서 붙여넣기를 페이스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플러스 V를 동시에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내용에 여기 컨트롤 플러스 P가 아니고 여기 V가 오타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V 이건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을 설치하는 부분은 컴퓨터를 처음 사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하게 되는데, 영문 이제 그 버전을 까신 분들은 한글을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인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제가 좀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제어판을 컨트롤 판넬을 여신 다음에 거기 이제 시간 언어 및 지역 또는 클락 랭귀지 앤 레전을 선택하시면은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없는 언어를 한글을 선택할 수 있게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글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키보드도 같이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한글을 설정은 그 밑에 한글 어떤 키보드를 설정하겠냐. 보통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키보드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거를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은 한글과 영어가 이 Alt의 변환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lt키를 눌러서 한 번 누르면은 영어, 한 번 누르면 한글 이렇게 그 바뀌게 되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면 도움이 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워드라든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건 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프로그램이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워드나 엑셀은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난데, 이제 요거는 그래도 이제 파워포인트 작업해 준 거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로 한 번씩 각자 좀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워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편지라든지 또는 뭐 메모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보통 이력서를 작성한다든지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웹사이트에서 무슨 문서를 복사해서 어떤 그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한다든지, 전단지나 또는 브로셔 뉴스레터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각종 문서들, 상당히 많은 문서들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엑셀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컴퓨터의 꽃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엑셀을 알면 상당히 그 컴퓨터를 재미있게 아주 유용하게 개인적인 용도든 사업 용도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엑셀에서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이 데이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데이터 프로그램은 웹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사업을 하는데도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 엑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은 주문 내역도 만들 수 있고 온갖 서식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파일도 만들고 폴더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엑셀에서 다룰 수 있는 이 수식, 옛날에는 요즘은 컴퓨터라고 얘기해서는 번역을 하면 옛날에는 다 전산입니다. 전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자 계산이죠. 그래서 이 수식 엑셀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 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현황, 인원 현황이라든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쓸 수 있는 뭐 가계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엑셀로 만들 수 있고요. 이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좀 더 이제 어드밴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여기서는 제가 다른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코스 중에 이제 그 이베이 아마존 코스가 있는데, 이 아마존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 또는 내가 매장을 가지고 있을 때 매장 재고를 아마존에 올릴 경우에 그 엑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좀 쉽게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릴 거고, 가장 기본적인 그 메뉴들은 같이 좀 상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양식의 엑셀 프로그램의 양식인데, 이거 여기서는 뭐 실제로 작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액세스 프로그램은 얼핏 보면은 엑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액세스 프로그램은 좀 더 입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나 운영면에서 엑셀하고도 많이 흡사하고 요즘은 또 많이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언급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이외에 인터넷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하고 실제로 컴퓨터에서 어떤 CD를 굽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뤄볼 거고요. 포토샵은 상당히 어려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아주 간단하게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요 고장 사례 및 문제 해결 방안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했는데 하드 드라이브를 인식을 컴퓨터가 못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정보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컴퓨터를 다시 깔았는데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들을 다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드라이브를 전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드라이브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드웨어 이상이나 소프트웨어 이상은 바이러스가 들어서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된다든지 컴퓨터를 키는데 부팅이 잘 안 돼가지고 컴퓨터가 켜지질 않거나 꺼지지도 않는 경우 이런 여러가지 사례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이상 같은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너무 오피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좀 딱딱한 프로그램을 지나면 지루할까봐 인터넷 사용을 같이 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연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 설정하는 이런 초기적인 과정을 지나서 실제로 인터넷을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넷 연결하는 부분은 어떤 분들은 컴퓨터는 있는데 인터넷 연결을 못해서 또는 모뎀이나 라우터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단 인터넷에 좀 지나간 다음에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메일, 인터넷에서 주로 이제 다룰 부분은 이메일 사용하는 부분, 유튜브를 사용하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이나 음악을 보거나 다운을 받거나 저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도비 리더를 사용하는 부분, 플래시를 사용하는 부분, 주로 이제 비디오를 볼 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실제로 컴퓨터에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방법, 가장 손쉽게 아마추어 수준에서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일단 대단한 음악을 내릴 텐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서론은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해드려서 대충 이제 생략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내 컴퓨터 알기 그 중에서도 CPU, RAM, OS, 내 하드드라이브 용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 컴퓨터는 성능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컴퓨터가 비싸고 싸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능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내 컴퓨터에서 아는 거를 각자 숙제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